걸핏하면 입국 금지 당하다가 한국 여권 들고 공항에 왔는데 여러분은 한국 여권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국인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는 무려 189개국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해외여행을 할 때 비자 때문에 크게 걱정하는 일이 없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 국적 때문에 해외여행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몰도바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번번이 비자가 거부당하면서도 그것이 국적 때문일 거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서 그녀는 공항에서 180도 달라진 대접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30대 여성 카리나입니다. 전 몰도바라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여행에 관심이 많았죠. 작게는 도시락을 싸집 앞 공원에 가는 것도 전 여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제가 지내고 있는 공간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 순간을 생각하며 몇 날 며칠을 설레는 건 덤으로 주는 선물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다 한 여행 관련 블로그를 보게 되었어요. 여행이라면 몰도바 곳곳만 다니는 걸 생각했거든요.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부담이 덜한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여행 블로그를 보며 세계 여행을 꿈꿨어요. 많은 준비가 필요하더라도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웃고 추억을 공유하는 삶이 멋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몇 번 볼 땐 막연한 동경으로 생각되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마치 내일이 된 것처럼 착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저 역시도 해외여행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여행 블로그를 보며 정보를 모았어요. 여행 가고 싶은 나라별 리스트도 뽑았죠. 왜 가고 싶은지, 어떤 부분들을 구경하고 싶은지, 그리고 예상 경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적어도 10년 안에 5나라 이상은 가고 싶었거든요. 가까운 나라는 여행 경비가 얼마 들지 않으니 가능했지만 가고 싶던 나라에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일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표와 숙소 그리고 그 나라에 머물며 먹는 음식 비용까지 생각하면 많은 돈을 모아야 했어요. 몰도바보다 훨씬 물가가 비쌌거든요. 그래서 차츰 여행 경험을 쌓고 더 멀리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우선 첫 여행지로 헝가리를 택했어요. 몰도바에서 가까웠고 비자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비자 신청을 하게 되면 준비할 서류도 많아 첫 여행지로 선택하기엔 다소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중 문화적 명소가 많은 헝가리로 택했죠. 그렇게 몇 년 동안 꿈꾸던 해외여행이 현실로 다가오자 정말 기뻤어요. 사진으로 보던 명소와 실제 모습은 정말 똑같았죠. 몇 번이나 반복해왔던 만큼 오래전에 온 여행지를 다시 온 것처럼 편안했어요. 그래서 해외 어느 여행지를 가더라도 자신 있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몰도바 국내 여행을 다닐 때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행지로 미국을 택했어요. 자유의 여신상과 할리우드 등 머릿속에 떠오르는 명소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을 상상했죠. 시애틀에 잠 못 드는 밤에 와인 한 잔도 곁들인다는 계획까지 완벽했어요. 비자가 거부되기 전까지 말입니다. 처음 비자가 거부되고 이유를 알 수 없어 여행사에 문의했어요. 여행사 직원은 비자 신청이 필요 없는 다른 나라를 가는 게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 더 가고 싶었죠. 탈락된 이유를 물어보니 서류를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세부 여행 계획을 더 자세하게 작성하고 몰도바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유도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거부당했어요. 그때마다 서류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죠.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제가 제출한 서류는 미국 체류 목적과 여행 계획, 그리고 저의 재정 상태와 몰도바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유까지 꼼꼼하게 적힌 서류였는데 여러 번 충분히 살폈습니다. 보완할 때마다 내용은 더욱 자세해졌죠. 심지어 분 단위로 이동 계획을 작성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몇 번이나 거절당했어요. 원하는 서류를 작성했지만 안 된다는 이유를 반복해서 들으며 실망해야 했죠.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거부될 때마다 서류가 부족하다는 두루뭉실한 이유가 전부였습니다. 그런절 유심히 보던 한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줬어요. 보통 비자 신청이 거부되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전 이해할 수 없었죠. 저의 문제가 아니라뇨? 그럼 누구의 문제로 이렇게 매번 서류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되물었습니다.
저의 노력을 모두 지켜보기라도 한 듯 그 사람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누가 들으면 안 된다는 듯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적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국적이 문제라니요? 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거지? 해외여행은 많은 돈이 부담되거나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못 가는 거 아닌가? 나라가 문제일 수 있다고? 그제서야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대체 몰도바 국민이라는 이유로 안 된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블로그에서 만나는 여행 블로거들은 자유자재로 원하는 나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 누구도 버디 비자 발급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 역시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꿈꿨던 거죠. 하지만 생각보다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문제라는 말뜻을 말이에요. 몰도바 국가 자체의 재정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몰도바가 개발도상국의 나라라 선진국에서 거부하는 거였어요. 제출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건 결국 몰도바 국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미국으로 몰래 숨어들어 불법 체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이유였던 겁니다. 설마라는 생각에 제가 가고 싶던 미국 외에도 캐나다나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비자를 신청했어요.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동일하게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혹시 몰라 숙소에 대한 부분도 신경 예약하기도 했습니다. 간혹 숙소를 저렴한 곳을 선택해 거부되기도 한다는 후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 통장에 잡고도 부모님께 돈을 빌려 많은 돈을 예치해뒀어요. 숙소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싼 호텔로 예약했죠. 여행 장소 역시 세계적인 명소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곳들만 작성했어요. 간혹 관광객이 잘 가지 않는 장소를 작성하면 그건 역시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이유라는 글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일을 반복했죠. 하지만 저의 노력과 상관없이 비자를 신청하는 나라마다 거부당했어요. 그 사유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다는 게 전부였죠. 결국 전 인정해야 했어요. 비자를 신청해서 갈 수 있는 다른 나라는 없다는 것 말입니다. 결국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유럽의 몇 개국들만 제가 갈 수 있는 나라였어요. 오랫동안 해외여행을 꿈꾸며 돈도 모으고 정보도 모았었는데 결국 여행을 쉽게 다닐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다른 목표를 세워야 했어요. 직장만 다니고 여행을 가지 못하는 삶은 너무 무미건조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 집 근처에 있는 소규모 고아원에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고마원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제 삶과 상관없다고 여겼거든요. 무작정 그러고 싶다는 생각에 고아원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냈던 거죠. 자라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했어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나이로 크게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가족처럼 함께 이야기하고 세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시간 나는 대로 주변 고아원을 돌며 봉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시간을 들이면 들릴수록 저와 상관없는 아이들이지만 좀 더 따뜻하게 자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고아원에서 봉사를 했는데 한 고아원에서 한국인 남자를 보게 되었어요. 새로 보이는 얼굴이라 누군지 궁금했죠. 상혁은 몰도바로 여행 온 여행객이었어요. 저처럼 해외여행을 좋아하고 다른 나라 문화를 즐기는 걸 선호하죠.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짧더라도 최대한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상혁은 한 나라를 가더라도 최대한 오랜 시간 머무는 걸 좋아했어요. 짧게 여러 나라를 다니는 건 그 순간에 좋지만 시간이 지나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것도 쉽다는 게 이유였죠. 이렇게 3개월 정도 그 나라에 정착해 살면서 생활하면 동네 골목길 하나도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는다고 알려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일상에 복귀해도 그 기억으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다는 말도 해줬죠. 봉사활동을 하며 만났지만 여행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 빠르게 친해졌어요. 비자 신청을 하면 번번이 거부당해 많은 나라를 가지 못하는 저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상혁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가고 싶던 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인터넷 블로그로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읽는 것보다 직접 여러 나라를 다녀온 상혁의 입을 통해 듣는 경험담이 더 재밌게 느껴졌어요. 매일 전 상혁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기다렸죠. 그렇게 상혁이 몰도바에 있는 3개월 내내 만났어요. 상혁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미 서로의 마음에 깊게 자리 잡았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거리 연애가 시작되었죠. 제가 한국에 가고 싶었지만 비자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화상 전화를 자주 하고 상혁이 몇 개월에 한 번 몰도바에 오는 형식으로 연애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충분히 깨닫게 되었어요. 멀리 오가는 연애가 아닌 가족으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귀졌죠. 상혁이 프로포즈를 했고 전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초청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다른 나라에 가기 위해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는데 상혁과의 결혼으로 인해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전 너무 감사했어요. 몰도바 주위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먼 한국의 나라에 이렇게 올 수 있다니 꿈만 같았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했지만 그곳이 한국이라는 사실이 저에겐 천국이나 마찬가지였답니다. 한국은 정말 선진국이라 제가 인터넷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편리하고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온 게 아니라 한국에서 평생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꿈처럼 신기했죠. 몰도바에 있을 땐 항상 다른 나라로 떠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오고 나니 굳이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한국은 발전된 도시와 한적한 시골, 그리고 대자연이 가까운 제주도 같은 섬을 비롯해 복궁 같은 유적지도 아주 많았거든요. 시간이 날 때마다 구경해도 시간이 모자랐죠. 그래서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5년이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매일이 새로웠거든요. 그렇게 5년간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결국 한국 국적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상혁과 같은 한국 사람이 된 거예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전 힘없는 몰도바의 국민이 아니에요. 세계 선진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몇 개월 지나 몰도바 부모님을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몇 번이나 왔던 몰도바 공항인데 입국 수속을 할 때 너무 뿌듯했어요. 이젠 몰도바 여권이 아니라 초록색의 대한민국 여권을 내밀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 비자를 갱신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태어나 처음으로 내가 소속된 나라가 주는 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여권을 내밀 수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결혼 6주년이 되던 날 남편이 고생했다며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전 편지를 써줬다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평소에도 사랑 표현을 많이 해주는데 시간 내 저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다니. 로맨틱한 남편에게 뽀뽀를 해주고 편지 봉투를 열었죠. 그런데 편지가 없었어요. 대신 비행기표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그런 절 안아줬죠. 그동안 고생했으니 그렇게 꿈에 그리는 다른 나라 여행을 가자는 거였어요. 전 너무 감동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답니다. 이제 비자 거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한국은 비자 없이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거부당할 걸 알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고 거부되면 실망하는 일을 반복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고 싶던 나라 중 하나인 캐나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지만 심장이 두근댔어요. 처음 가보는 나라였고 몰도바 여권이었다면 입국조차 하지 못할 나라였으니까요. 여행을 가던 날 대한민국 여권이 제 손에 들려 있었지만 악몽처럼 저에게만 안 된다는 말을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 심사가 끝나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정말 간단한 말만 주고받았죠. 그리고 심사는 허무하게 끝났어요. 물론 당연히 통과했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여러 말을 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심지어 상혁이 남편이 맞냐는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까지 상상을 했죠. 하지만 저의 걱정과 다르게 한국 여권이 주는 힘은 대단했어요. 알이 이제 번거롭게 여러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여행 계획을 상세하게 적어 제출하거나 숙소를 정할 때 더 신경 써서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제가 할 일은 비행기표만 구매하면 되는 거예요. 몰도바에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는 유럽의 몇 개국 밖에 없었어요. 제가 가고 싶던 나라는 포함되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걱정 없이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한국 여권만 보여주면 별다른 비자 신청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정말 많았습니다.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입국 가능한 나라 대부분은 제가 평소 가고 싶었던 선진국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죠. 전 입국 수속이 간단하게 끝나고 절 기다리는 남편을 보자마자 뛰어가 앉았어요.
어디서 이런 천사가 내게 왔을까 싶었거든요. 정말 운명처럼 관심사나 인생관도 비슷한 이 남자가 몰도바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만나지 못했겠죠? 전 앞으로 제2 고향 한국에서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으로 당당히 살아갈 거예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자부심을 느낀 몰도바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유로운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대단한 국가입니다. 보통 비자 신청과 관련해서는 각 국가마다 다양한 기준과 정책이 있어서 거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여권을 얻게 되었으니 선진국부터 아름다운 자연을 갖춘 섬까지 어디든지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꿈을 이루고 멋지게 성장해 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